이 자리에 서니까 우리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가다 내가 한국도 총장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나 같은 사람도 총장하는 게 괜찮은가 하다가도 학부모님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를 박수 치면서 환영을 해주셔서 총장 병에 중독될 것 같아요. 오늘 학부모 기도회 2024년 보내는데 최도성 총장님과 함께하는 송년 기도회라고 타이틀이 돼 있어서 이제 나도 유명인사가 된 거네. 기쁘게 다녀왔습니다. 오늘 회장님 제가 몇 분 해야 되나요? 40분. 뭐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학 교수를 한 사람은요, 이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크 한번 잡으면 50분은 하거든요. 40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학교 교정을 걷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봅니다. 이미 그 한동대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짐작하실 거예요. 저는 학생들 보면 왠지 이렇게 꼭 내 아들딸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요. 손자, 제 친손자가 지금 3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들어있는데 아들, 딸 또는 손자 보는 마음으로 보게 되고요. 학생들 보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보면 볼수록 말썽 피우는 학생도 그 중에 여러 명 있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더 예뻐요. 모범생들도 예쁘지만 말썽 부리는 학생도 예쁘고 하나같이 개성 있는 사람으로 나가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제 국내 모 기업 3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의 회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총장님, 제가 오늘 좋은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 저한테 자랑을 하시려고 그러나요? 그랬더니 자랑해야죠. 제가 이번에 우리 회사에 3명 신입사원을 단동대에서 뽑았습니다. 여러 명 뽑힌 가운데 3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뽑으셨어요? 아니면 학생들이 좋아서 뽑으셨어요? 네. 제가 총장님을 생각해서 뽑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섭섭했지만 마음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잘 취업하고 있구나, 인정을 받고 있구나. 3년 전에 제가 한동대 총장으로 취임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제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회사에 70명을 뽑았는데 2만 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에요. 아주 활짝 기업이고 좋은 기업인데 이 기업에 70명 뽑는데 2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2만 장의 지원서를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시켜서 AI를 시켜서 지원서를 읽게 하고 그리고 일일이 2만 명 전체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컴퓨터가. 컴퓨터는 되잖아요.
사람 인터뷰를 하면 한 사람이 기껏해야 10명 하겠어요. 하루 종일. 근데 2만 명을 하루에 다 끝내버렸어요. 컴퓨터로 90분씩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2만 명 인터뷰를 하고 이 사람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판단을 하고 역량이 좋은 사람 순서대로 뽑았다. 그리고 학교를 안 갔습니다. 졸업학교를 안 보고 성적도 안 보고 그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회사에 취업한 학생 직원들의 근무 성적과 대학 서열 소위 이런 거 있잖아요. 서연고, 서성한 이게 10개 하잖아요. 우리 대학의 교수 한 분이 10년 내에 서연고가 아니고 한서연고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이 한영대학이냐? 아니요, 한동대학이에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서열하고 학교 서열하고 근무 성적하고 상관계수를 내보니까 0.00이 나온 거예요. 전혀 상관관계 없는 거예요. 혹시 성적은 상관계수가 있을까? 이따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숫자가 나오지만 0.03. 영어 성적은 0.00인데 마이너스 숫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개발한 그 AI 면접 점수를 가지고 보니까 0.7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1이 제일 높은 거고 0은 없는 거고 마이너스면 반대고. 그런데 0.7이면 상당히 높은 상관계수인데 0.7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뽑는데 70명을 뽑았답니다. 서울대 출신, 연세대 출신, 고려대 출신, 카이스트 출신 다 합쳐도 5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각 대학이 하나 내면 다행이고 대부분의 대학은 한 명도 합격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런데 포항에 있는 조그만 학교가 7명을 합격했어요. 그래서 회장님 도대체 그 역량 검사라는 게 뭐를 봅니까?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협동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정직한가, 성실한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 점수를 봤으니까 한동대생이 당연히 잘하죠. 제가 대학교육 무용론을 그리시는 그분한테 학교 와서 우리 교수들 앞에서 보면 그 내용을 발표를 해라 그랬어요. 그분이 내려올 때까지 한동대학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내려오는 길에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나 오늘 한동대학이라는 데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대학이냐? 난 들어보지 못했다. 이분은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미신자예요. 미신자. 이효경 선생님이 항상 자기는 미신자였다. 세례받기까지 미신자였다 그러는데 이분이 미신자예요. 인사 담당자가 전화를 받더니 다시요. 한동대요? 한동대. 그거 좋은 대학이에요. 어떻게 좋은데? 우리 회사에 이번에 7명 붙였어요. 알거든요. 70명이 뽑히는데 서울대도 하나밖에 못 붙이는데 7명을 붙였다니까 놀래가지고 그 회장이 제 오피스에 들어오시면서 총장님 영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리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이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한동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점수에 따르면 한동대생이 꼴등이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덩실덩실 춤을 안 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귀엽고 예쁘고 자랑스럽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제가 고맙고 존경스럽고 사랑합니다. 오늘 그 학생들의 관점에서 대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이거 싹하네요. 이쪽으로 보세요. 대학의 이름이 한동 가츠 유니버시티잖아요. 저는 처음에 한동 가츠 유니버시티를 보면서 좀 당돌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저렇게 써도 되나? 그런데 매일 봐서 그런지 요즘은 아주 익숙합니다. 한동대학은 가츠 유니버시티입니다. 다른 어떤 거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대학에 총장을 하면서 무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른 어떤 대학에서 총장을 하려고 해도 총장 할아버지를 하려고 해도 안 할 거예요. 한동대학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보는 지금의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 나신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글로벌 GDP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소득의 총량을 가지고 여기에 표시한 겁니다. 2020년 동안 전 세계의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수님 나신 때부터 1990년까지는 거의 수표가 0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의 생산의 99%는 1990년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만큼 1990년 이후에 세상의 변화는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인터넷 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세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 경제 발전과 성장은 최근의 일이구나. 2000년 동안 누적된 게 아니구나. 2000년 동안 바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겠지만 주된 성장은 발전은 1990년 이후다. 그거는 보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느끼는 거는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조그만 존재인지 알겠다. 2000년의 역사인데 2000년의 역사 속에 엄청난 일이 많았잖아요. 세계대전도 두 번이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요새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길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팬데믹 최근에 우리가 겪었지만 그런 팬데믹이 수없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엄청난 천재지변도 있었는데 그동안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살아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당장 우리 앞에 어려움이 지금 있잖아요. 요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저는 안 쓰기 시작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다시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들, 위기, 위험이 닥쳐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한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끝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은 역시 끝없이 지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인이신 대학이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라. 바이올라 대학의 총장님하고 지난달에 면담을 미국 방문 중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장들이 실수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과거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국대학의 경우에는 지난 30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구구절절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다 잊어버릴 것 걱정이다. 잊어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한테 야단맞을 거다. 기억하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총장들이 미스테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과거를 기억하다 못해서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성공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과거처럼 해야 돼 하고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 미래에 성공하기 어렵다. 좀 보세요. 1990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응을 하는데 1900년대 초반의 대응 방식을 가지고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그게 저한테 준 레슨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시간을 많이 써버렸네. 첫째 페이지에서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다음 부분. 요즘 시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르고 AI, 빅데이터, 인텔렉츄얼리제이션 이런 키워드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 시대는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무지무지하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이퍼스피드.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지난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내용이 저는 CNN 방송을 보면서 먼저 봤어요. 그 정도로 빠르게 뉴스가 전파되는 시장, 하이퍼 스피드, 그리고 하이퍼 커넥티비티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 전화는 가끔 가다가 냉장고하고 연결하시겠습니까? TV하고 연결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뜨잖아요. 그 정도로 모든 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람과 사물이 연결이 되어 있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이 되어 있는 everything is related to everything, connected to everything. 하이퍼 커넥티비티 시대이고, 그리고 하이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의 시대예요.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이제는 하이퍼 지능이 유혹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의 결과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졸업생들이 당장 맞닥뜨릴 사회인데, 이 사회의 특징은 VUCA예요. volatile. 무지무지하게 변동성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uncertain 할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예측을 해요? 저는 가끔 우리 교수님들한테 20년 뒤로 보십시오. 그런데 다 코웃음을 치세요. 코웃음 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장 2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무슨 20년이야. 그렇게 보긴 봐야 합니다. 하이퍼 언설런티, 그리고 컴플렉시티, 모든 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흑백이 분명했는데 이제는 흑백이 분명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웁니다. 모호하니까. 그래서 비효과 시대예요. 비효과 시대의 특징은 엔트로피가 만들어진 겁니다. 엔트로피는 연력학 제2법칙에서 이야기하는 쓸모없는 에너지, 쓰레기가 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한옥대학교의 초대 총장님이신 고 김영길 총장님, 저의 멘토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타락한 세상의 결국은 엔트로피입니다. 쓸모없는 에너지는 계속 쌓일 겁니다. 이게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엔트로피 세상에서 멸망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엔트로피를 뒤바꾸는 센트로피를 시작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센트로피를 만들어내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한동대학교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엔트로피 세상은요, 신뢰 상실, 격차 확대, 갈등 확산, 이게 세계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사회 보시면 알잖아요. 아, 이게 엔트로피 월드의 모습이구나. 우리 사회는 지금 엔트로피 월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해주세요. 거기다가 크리스천 학생들, 특히 한동대 학생들한테는 또 하나의 챌린지가 있습니다. 요즘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한동대학은 예외예요. 한동대학은 크리스천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데, 제가 옛날에 섬기던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서울대학에서 가르친 게 94년인데 94년에 서울대학교의 신입생의 25%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3, 4%가 하다는 거죠. 어떤 분은 희귀 종족이다,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옛날에는 I'm a gay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얘기 안 하고 숨기고 있었어요. 요즘은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I'm a gay. 나는 LGBTQ를 숭상한다, 신봉한다. 그런데 I'm a Christian 되게 어렵습니다. I'm a Christian 하는 순간 왕따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이방인식으로 당한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 가슴이 터진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이런 세상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까 그 오정희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미국의 대학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학에 들어가서 2분도 안 돼서 오염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대학에서 I'm a Christia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만큼 어려워진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불렀는데 가나안인지 진짜 완전히 떠나버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제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다음. 미국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이게 대학의 현실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그림입니다. 대학 총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충격적인 그런 숫자들이에요. 2023년도에 출생한 인구는 23만 명입니다. 1년에 출생하는 아기들의 숫자가 한때는 100만 명에 이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18년을 계산해서 대학 입학할 나이가 되면 그 당시에는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적용되는 시대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입시 지옥을 다 거치셨을 거고 저도 입시 지옥을 거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는 입시 지옥 아닙니다. 근데 입시 지옥처럼 느끼는 거예요. 실제는 입시 지옥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23만 명인데 23만 명이 18년 후면 대학에 입학하는 입학 자원이잖아요. 그 중에 70% 정도가 지금 대학에 입학을 실제로 합니다. 진학률이 70%니까. 그러면 2040년이 되면 지금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040년이 되면 대학에 들어올 텐데 그때는 대학에 지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16만 명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입학 정원은 19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고, 결국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한 명도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요즘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된다면. 그런데 이거는 양반 얘기예요. 왜냐하면 70%가 대학에 입학한다는 통계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70%가 아니고요. OECD 평균은 48%예요. 우리나라도 OECD 평균치로 대학에 진학을 한다면 16,7만 명이 아니라 12만 명이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스카이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그야말로 방패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누가 이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총장님은 학교 안에 있는 벚꽃을 다 없애버리셨잖아요. 다음 페이지. 그런데 대학 총장들은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있어요. 등록금 못 올린 지가 벌써 17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17년이 됩니다. 등록금은 여전히 700만 원이에요. 사립대학이. 그런데 쇼킹한 거는 영어 유치원은 2,093만 원입니다. 등록금이. 근데 그건 약과예요. 영어 열풍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2,000만 원 낸다 해도 반려견 유치원에 1년 등록금이 1,200만 원이에요. 반려견.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쓰는 돈이 700만 원인데 반려견이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반려견, 우리나라의 미래에 우리 사람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려견 하나에 쓰는 돈이 1,200만 원인데 대학에는 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저 정도니까 대학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다는 걸 많이 아실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계입니다. 대학의 경우는 학벌과 문과는 관계가 없다. 이제는 대학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학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되겠다. 다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이라든가 델타 에어라인이라든가 IBM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입 사원 모집할 때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가 대학의 성적 증명서 및 졸업 증명서 있잖아요. 그거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왜냐하면 그 졸업장이 하나도 쓸데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내 대학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뭐하러 수십만 달러를 써가면서 대학을 다니게 하느냐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역시 비슷한 얘기인데요. Value of College Education question mark이에요. 대학 교육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의 대학 교육은 잘못됐다. 근데 그거를 2007년에 하버드 대학의 학장님이 인문대학의 학장, 하버드 인문대학이 제일 이제 유명하고 오래된 대학인데 학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학은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 지식을 저장하고 전수하는 데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근본적인 책무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책무가 뭐냐면 Help them grow up. 일자가 빠졌습니다. Help them grow up.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learn who they are.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줘야 된다. 다음에 search for larger purpose for their lives. 인생의 목표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된다. 그저 하나의 기계 같은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인간다운 휴먼 비잉으로서의 완성체로 만들어서 내보내야 한다.
이게 대학의 아주 근원적인 책무인데 그 책무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렬한 자기 반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대학의 총장으로서 무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한동대학은 지금 저 하고 있거든요. 지식을 배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게을리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다운 지도자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분사, 이런 분사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책무인데 그 책무를 게을리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요약을 하면 대학 재정의 문제와 대학 교육 가성비의 문제예요. 대학 재정의 문제는 대학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저건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700만 원, 1200만 원 애완견 하고 비교해 보시면, 반려견하고 연결해 보시면 되게 분명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 대학 교육의 가성비로 따지면 그것도 또 문제거든요. 양쪽 다 맞아요.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그런 경우가 드는데 이 경우에는 둘 다 맞거든요. 옛날에 한경주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거랑 맞아.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거랑 그게 맞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와가지고 어떤 게 맞습니까? 거랑 다 맞아. 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학 스스로 혁신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학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대학 총장이 되면서 대학 혁신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 혁신의 길은 차별을 해소시키겠다. 다음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한동대학은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대학이에요. 크리스천 대학이에요. 이 정체성은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원주 지킬 겁니다. 제가 죽어도 이 말만은 지킬 거예요. 크리스천 대학으로서의 가치. 아까 숭실대학에서 총장님이 이걸 내세우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너무 좋은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학들이 그렇게 살아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세속화돼가지고 하나님의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은 우리가 연구할 수 없다. 두 번째 가치, 글로벌 대학이에요. 글로벌로 나가야 돼요. 한국은 너무 좁아요. 전 세계에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도 우리가 만들어 보내야 되겠다. 글로벌 대학의 정체성.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튜던트 퍼스트의 정체성이에요. 학생 중심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가면 쉽겠죠. 왜냐하면 교수님들 자기 경험에 따라서 가니까. 그런데 그게 반드시 학생들에게 좋은 일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 그 대학이 성장을 하고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하용훈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교회 부흥의 열쇠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엄청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입하느냐. 대학 총장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대학의 경쟁력이 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의 현실은 어떠냐? 참 안타깝습니다. 20세기 교수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는 것,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세기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가르치는 방법이 19세기, 20세기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21세기는 분명히 달라졌는데 아직도 20세기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대량 생산. 이런 가르침에서 여러분은 계속 받아 쓰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다 받아 쓰는 거예요. 받아 쓰는 거 하나도 없고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고 받았은 대로 답안지를 작성하면 A 플러스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B를 받고 C를 받는 거예요. 이런 교육에 무슨 일화가 있겠나. 반복학습, 암기학습. 왜 반복해서 암기를 합니까? 이거 다 있는데 이것만 여러분 훨씬 더 빨리 기억이 나는데 교수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것, 이 방법이 더 이상 유효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이 때로는 교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학생 하나가 매일 질문을 하는데 교수가 이제 좀 짜증이 난 거예요. 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낯가운 친구들 교수하니? 교수도 대단한 사람이죠. 뭘 물어봤습니까? 그랬더니 저 교수님은 교수님한테 강의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콜세라라는 걸 보면 다 나와요. 저 그거 보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그분이 하신 강의 5년 전, 10년 전에 한 강의를 계속 하고 계시네요. 교수 숙는 거예요. 학생은 듣고 교수는 강의하는 그 패러다임은 이제 옛날 패러다임이에요. 교수도 학생도 같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teaching and learning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제는 learning 그리고 그 learning한 거를 실제로 활용하는 저는 영어로 engagement라고 얘기합니다. 공헌, 참여, learning and engagement 모델로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분통 터뜨리는 부분은 18살에 전공을 정하는 겁니다. 18살에 전공 정하는 거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18살에 뭘 합니까? 그리고 18살에 전공을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면 말도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적순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성적이 좋으면 의과대학 가고 성적이 나쁘면 다른 거 공부하고. 그러니까 비인기 학과, 비인기 학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적성에 맞춰서, 자기 재능에 맞춰서 선택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18살이면 그거 결정하기가 아직 어리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전공 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동대학은 1995년부터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선택하기가 어려우니까 2개를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는 맞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2개를 선택하겠지만 요즘 생각하니까 2개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융합교육을 하는 거예요. 학문간의 경계가 흐려지니까 이제 융합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융합을 해야 된다. 요즘 교육부에서 자율 전공 방식을 배워라. 그리고 누구를 주목하느냐면 한동대학에 가서 배워라. 그래서 학교에 일주일이 멀다 하고 다른 학교에서 벤치마킹 출구입니다. 와서는 한참 배우고 나서 야 한동대학은 어떻게 30년 전에 이걸 시행했지?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 되기는 왜 안 됩니까? 해봤습니까? 해보셨어요? 정주영 회장이 하시고 이봐 해봤어?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 해보셨습니까? 해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세월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전공이라는 또는 무전공 입학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전체에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의과대학 광풍에서 살려줘야 되잖아요. 구해내야 되잖아요. 다음 얘기입니다.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혁신대학이 있는데 그 설립자와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대학 시스템을 뇌수술하는 정도로 고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자가 그거를 뇌수술 수준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바꿔야 저 기자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들의 생각을 뇌수술하는 수준으로 교수님들의 생각은 뇌수술 수준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학생들 바꾸자는 얘기도 돼서 이제 본래 의도가 전달이 안 된 건 있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허물고 학생 성장을 위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총장이 돼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학교 가난한 거. 아직 다른 학교에 있는 실내 체육관도 하나 변변하게 없는 대학이잖아요. 우리 아들, 딸 잘못 보냈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겠구나. 한동대는 펀드레이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펀드레이징이라고 하면 가장 근접한 게 갈대상자, 그 여러 사람한테 조금씩 후원을 하는 그 갈대상자 아이디어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었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갈대상자 후원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학교에 스트레스 먼저 짓고 싶고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기숙사 시설을 좀 현대화시켜주고 싶고 돈이 없어서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목표치를 얼마를 잡았냐면 1,000억 원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정부에서 글로벌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해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40분에 맞췄는데 제가 한 15분 더 써야 되거든요. 괜찮겠습니까? 15분 지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정부에서 글로컬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하면서 혁신에서 지방대학 중에 경쟁력이 있는 데는 한번 혁신 제안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제안서를 작년에 썼는데 작년에 실패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될 줄 알았는데 이런 혁신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도 잘했다 그러고 돈을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1,000억을 이런 쪽으로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됐습니다. 그 지난 9월 달에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금년을 포함해서 앞으로 4.5년 동안 앞으로 한 5년 동안 매년 200억 원씩 1,000억 원밖에 못했습니다.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1,000억 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포항시와 경상북도에서 옛날에 포항시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포항시도 경상북도도 앞으로 10년 동안 1,500억 원의 매칭 펀드를 제기했어요. 박수를 치시는데 여기 예외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이 하나 붙었어요. 이 돈은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실화가 저기가 나오시네요. 건물 짓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이 돈은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쓰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적당하게 잘만 쓰면 되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 학문의 발전을 위한 연구비 이런 거를 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 등록금, 장학금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의 등록금, 장학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펀드레이징을 하기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펀드레이징 캠페인을 작년에 시작을 했고 1,000억 원을 모금하겠다는 모금목표도 그대로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200억 원 정도, 200억 원 이상 모금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모금을 할 거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돈 많으신 분 오종현 목사님의 자녀라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한동대학의 교육 철학이라든가 교육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전에는 못했지만 이제는 한동대학 같은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음 8가지 모금 항목을 먼저 소개를 한 다음에 다시 조금 전 페이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8가지 보여줍니다. 보여줄까? 이게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을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이 겨울에 눈이 오면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여름에 더우면 남학생들 그래도 보통 먹고 운동을 하는데 여학생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볼 때마다 체육관 하나는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녀들 교육 다 시키고 손주 손자까지 교육을 다 시키신 분이 내가 다 정리해 보니까 50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한동대가 꼭 필요로 한동 같이 생각이 드셔서 한동대에 기증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선뜻 생각을 하시고 한동대에 기부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아직 실제로 약정은 안 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 중에 약정식을 하고 기부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시드머니로 해서 체육관을 짓는데 체육관이 짓는데 최소한 150억 원이 들어요. 근데 그분 주신 게 50억 원이고 또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이 3억 원을 더 내가지고 53억 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기도회에서도 혹시 가능하신 분은 이걸 위해서 실시간 좀 기부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진짜 독지가를 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세일즈 피치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세일즈 피치 정말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위해서 한다면 제가 낯이 좀 두꺼워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칼리퍼 인스티튜트라는 그 교육연구동을 세울까 합니다. 아브라함 칼리퍼는 네덜란드의 수상으로 개혁 교회의 신학을 이렇게 집대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도 칼빈 신학 전통에 따른 학문 체계를 세우는 일에 교육 연구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을 짓기 위해서 이걸 지금 100억 원 정도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계시민교육센터 김영길 총장님이 꿈에도 그리면서 한동희 학생들은 글로벌 시민이 돼야 되겠다. 글로벌 시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글로벌 시민으로 만들려면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엔에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엔이라는 조직이 LGBTQ를 밀어붙이면서 엔타이크라이스트적인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기서 세계시민 교육을 시키면 어떤 세계시민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천 세계시민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ESG 스타트업죠. 지금 학교 안에 ESG 스타트업들을 위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랩이라는 건물. 내년 3월에 완공이 되는데 제가 와서 짓기 시작한 건물이고 내년 3월에 완공이 되는데 그 건물의 특징은요.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남이 해놓은 것 카피하는 건 쉬워요.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자.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자. 한동희 학생들이 기가 막힌 거는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희한한 걸 생각을 해야 되면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는 교수 연구실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24시간 개방을 해서 저기서 세상에 없는 거를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거라. 기금, 장학기금은 제가 10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벌써 86억 원이 모였어요. 역시 장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해주시고 돌아가신 정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유산 기증을 해서 70억 원을 여기다 내주시고 분당중앙교회에서 또 10억 원을 도와주셔서 8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국제법률대학원은 우리가 자랑하는 로스쿨입니다. 미국 본토 이외에 로스쿨이 미국 변호사 자격을 딸 수 있는 로스쿨은 한국대학이 유일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642명의 미국 변호사가 양성됐습니다. 바로 2023년에 5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75%의 누적으로 쳐서 75%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웬만한 로스쿨보다 더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런 로스쿨이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좋은 교수님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금을 지금 모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캐프로 캠페인에서 모금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그 3D 그림으로 가서 그 얘기 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끌고 들어가주세요. 그래서 과감하게 뒤로 가주세요. 네, 2페이지입니다. 저는 대학의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지식을 전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전달은 이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What to think, 뭘 볼 것인가, what to see, 뭘 볼 것인가, 자기 출세하는 길,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길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병으로 죽어가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생각할 것인가. 먹을 물이 없어서 화장실 옆에 그러는 개울 물에서 음용 식수를 채취하는 평균 수명이 35세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것인가,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를 생각할 것인가. 학생들이 이런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강물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What to see,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라 하는데 애써서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눈만 이렇게 보는 그런 교육은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What to see, 뭘 볼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뭘 보시기를 원하는가, 뭘 보기를 원하시는가. What to see를 가르치면 그 다음에 how to think,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하는 거를 배워야 해요. 요즘 학생들은요 생각을 잘 안 해요. 하도 이게 잘하니까 여기에 다 의존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 텐데 문해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문해력이 없는 게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해력이 나는 거예요.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문해력은 자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훈련. 유대인 자녀들이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고 생각하는 훈련. 내 한국대학은 그걸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자기가 해결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남하고 나눠야지. 공부해서 남 충고해주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한동대학이 추구하는 교육 모형이에요. 이 내용을 이번에 글로컬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글로컬 제안서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다음 쭉 다시 들춰서
네, 여기 표가 교육을 세계로 밀고 우리 교육을 세계로 확산시키자. 한동대학의 새로운 교육 모형을 세계로 확산시키자. 그리고 미래로 가져가자. 미래로 지금만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자. 미래를 바라보는 거는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동대학에 와가지고 글로벌 대학으로 만드는 첫 경우는 한동대 졸업하는 학생의 50%를 해외로 보내겠다는 거였어요. 2040년까지 당장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못하죠. 2040년까지 제가 그때까지 총장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니겠다 싶습니다만 2040년에는 50%의 학생이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0%의 학생, 교수는 해외에서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50%의 학생도 해외에서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글로벌 유니버시티가 되게 이름만 글로벌이 아니라 전체가 글로벌이 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취임할 때 얘기했더니 교수님들의 표정이 잘 보세요. 그게 될까 보세요. 지금 강의실에 들어가 보셨어요. 강의실에 들어가 보면 영어로 강의하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 모르고 얘기했겠습니까? 알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렸어요. 미국 연준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의 뉴욕 총재가 저한테 얘기해 준 내용입니다. 경제를 볼 때는 항상 세계의 높이에서 봐야 한다. 그라운드 레벨에서 보고 그다음에 3,000피트 상공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3만 피트 상공으로 올라가라. 무슨 뜻인가 하면 그라운드 레벨에서 보면 온통 지뢰밭이에요. 온통 안 되는 건 투성이에요. 영어 강의 못 알아듣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불가능해 보여요. 어떻게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3,000피트 위로 올라가면 어디에 가능한 길이 있겠다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3만 피트로 올라가라. 3만 피트로 올라가면 우리가 마땅히 가 있어야 할 지점이 보인다. 마땅히 가 있어야 할 곳이 보이면 거기까지 가는 경로도 보인다. 그러면 그 경로에 지뢰도 있을 것이고 온갖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 힘들겠지만 거기를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지뢰가 둘러싸고 있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러면 그 꼴이죠. 그거를 이겨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건 누가 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을 보고 거기까지 가는 길 험난하지만 마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길을 죽으러 가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길은 사명자의 길이고 사명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테니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HI를 가지고 나가겠다. 글로벌 대학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겠다. 세계로 나가겠다. 그 다음 홀리스틱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인공지능을 끝내지 말자. 인공지능 물론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 로봇과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인공지능의 침입을 걱정만 하고 있죠. 그런데 걱정만 하고 있지 마세요. 당연히 침략 당할 겁니다. 사람의 자업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졸업자들의 직장 75%는 앞으로 10년 뒤에 없어집니다. 분명히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자업의 75%는 없어지는 세상에서 포기해야 하느냐?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지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능이 있는데, 인간 지능이 있는데. 그래서 애플 컴퓨터에 팀 쿡이라는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컴퓨터와 인간의 잡을 뺏어가는 것 하나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컴퓨터를 다룰 수 있으니까. 인간이 컴퓨터한테 지는 거 두렵지 않다. 컴퓨터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 오니까. AI 로봇과 우리는 친구가 돼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오니까 자기는 그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건 뭐냐면 저도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AI처럼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AI가 사람처럼 하는 거 좀도 두렵지 않습니다. 같이 살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이 AI가 사람처럼 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닌데 사람은 AI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에 의하면 사람이 AI처럼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 자기 자신만 위하고 Me First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Me First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한동대학이 이런 사람들한테 휴먼 인텔리전스를 줘야 되겠다. 제일 뒤에 보면 인간 인성과 영성을 포함한 인간지능 휴먼 인텔리전스를 심어줘야 되겠다. 그게 인성교육이고 영성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융합지능입니다. Transdisciplinarity. 여러 개의 분야가 융합돼서 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AI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헌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배운 거를 적용을 하자. 공헌하면서, 사회에 공헌하면서, 기업에 공헌하면서, 국제사회에 공헌하면서 내가 배운 거를 실천해보면서 자기 지식으로 완전하게 체화시키자. 그런 교육을 HI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HI 교육을 가지고 전 세계의 대학 교육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불가능할 것 같죠? 포항에 있는 조그만 대학,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지도 모르는 지방대학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이 아무리 헌신이 돼 있다 그래도 이런 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제가 이걸 우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료들 모았습니다. 소위 HI Alliance라는 조직에서 연합을 만들었어요. 대학교육연합을 만들었는데 대학교육연합에 지금 68개 대학이 함께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같이 하자. 한동대학의 그 모습 정말 좋다. 그것으로 가자. 우리가 지금 현재대로 가르치면 학생들은 전부 Me First person이 된다. Me First 인간이 된다. 나만 알아. 나부터, 나 먼저, 나 홀로 나만 출세하면 돼. 다른 사람은 상관할 거 없어. 다른 사람은 집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돼. 이런 Me First 인간이죠. Me First 인간. 미래가 없잖아요. 사사기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You First로 바꿔야 되겠다. Me First가 아니라 You First로 바꾸고 Me Centric이 아니라 God Centric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HI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19개 대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 세계에서 참여를 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 대학이 48개가 참여를 합니다. 한국보다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더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이름 대부분 여러분이 아시는 바이올라 대학, 캘빈 대학, 그리고 위튼 대학, 그리고 달라스 바프티스트 유니버시티 이런 기라성 같은 대학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이런 거의 필요성을 자기들도 절감하고 있는데 한동대학이 정대를 맺다면 우리도 공동으로 참여하겠다. 그래서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김 총장님이 항상 배워서 남주자 그러셨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배워서 남주는, 공부해서 남주는, 만들어서 남주는 그런 프랙티스를 하도록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지난달에 미국을 순회하면서 대학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11월에는, 내년 11월에는 포항에서 HI 컨퍼런스를 하기로 했어요. 이 대학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HI를 할 것인가. 그랬더니 오늘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기독교 사립대학에서 자기들도 껴달라, 자기들도 함께하겠다. 함께를 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게 우리 학교가 하는 일이니까. 제가 우리 학교에서 만드는 이 시스템을 공짜로 전 세계에 나눠주겠다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들이 야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쓰는 게 얼마인데 그걸 공짜로 나눠주냐. 그래서 당신들은 어쩌면 김 총장님한테 그렇게 못 배웠냐. 김 총장님이 공부해서 남주자 그랬잖아. 남 줘야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남주기 위해서 공부한 거지. 우리가 이거 만드는 이유는 남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우리만 잘 살고 잘 먹으려고 하는 거냐. 우리는 이거 공짜로 하게 하겠다. 실비는 아마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읽어주시고요. 이 중에 공원정복이라는 분만 이야기를 하고 진짜 마칠게요. 공원정복은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해외에 30개의 캠퍼스를 세웁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해외에 30개의 캠퍼스를 세워서 그곳에 우리 학생들을 2026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현재 재학생은 선택으로 2026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필수 해외에 가서 한 학기를 보내야 합니다. 여름 학기를 보내든지 겨울 학기를 보내든지 아니면 봄 학기, 가을 학기를 보내든지 해외에 가서 5, 6명, 10명 이내의 친구들과 함께 같은 종목이 아니고 다른 종목의 친구들과 함께 교수님이 같이 가서 거기서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거기서 교육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울릉도에도 보냅니다. 울릉도에 가서도 비슷한 걸 해봐라. 울릉도가 소멸되는 지역으로는 남지 않도록 울릉도에서도 이걸 하자. 그래서 이거를 2026년부터 필수 그리고 지금은 선택으로 돈이 어디서 나지? 학교에서 일정량은 보조를 해줄 겁니다. 전액을 다 보조를 해주기는 학교에 돈이 없으니까 또 모르지 뭐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가지고 작은 돈이 들어오면 여기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여비 정도 보조해주고 학생들 보고 나가서 한 학기 동안 배워라. 반응을 높여라. 그리고 what to see, 봐야 될 걸 봐라. 하나님이 내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본 걸 원하시는지 그걸 파악해가지고 보고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다음의 인생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길이 확 열릴 겁니다. 글로벌 시리즈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헌하는 그런 인재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쭉 들춰주시고요. 이다음부터는 제가 시간만 많으면 한 3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한동대학교는 한국 또는 외국도 포함해서 전 세계 대학들에게 이게 미래대학 교육의 모습이다. 미래대학 교육의 모습이다. 한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미국도 지금 여기 갈급하다는 거죠. 우리가 글로벌 유니버시티잖아요. 우리가 글로벌 유니버시티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글로벌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교수 한 분이 총장님 요즘 와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자신감? 옛날에 캘빈 대학 그러면 넘사벽이었었는데 요즘은 우리하고 동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급은 우리가 배워줄 텐데 그런 대학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겠다. 우리는 한국교회 미래를 책임지자. 한국교회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데 우리 한동의 학생들이 가가지고 한동의 청년들이 가가지고 쓰러져 있는 한국교회 청년들을 다시 모아서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자. 한국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으시잖아요. 이대로 둬두면 10년, 20년 후에는 한국교회 그냥 무너집니다. 유럽교회와 비슷해집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교회가 웨스트처럼 한국교회의 모습을 갖다 놓고 캐스트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리고 선교에 눈뜨게 하자. 우리 학생들은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자. 근데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자 그러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걱정하셨던 것처럼 제가 아동대학에 간다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저는 한동대학에 선교사가 있습니다. 진짜 선교사입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한동대학에 왔습니다. 목숨 다해서 선교사로서 역할을 할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다 그래요. 선교사적 사명감에 부탁이기 때문에 한동에 오셔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계 선교는 있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있는 자리, 거기가 바로 나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이번에 전역하는 성주헌이라는 학생이 이제 배웠는데 성주헌 학생이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또 어딘가 가겠죠. 거기가 성주헌 학생의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선교지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 간에 거기가 바로 선교지예요. 거기가 사역지예요. 거기가 변화하면 세계 선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옛날에 하던 식으로 19세기, 20세기 하던 식으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성경책 하나 들고 가서 성경 그거 굉장히 밸류블하고 중요한 거지만 다른 방법으로 선교하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데 우리 한국 졸업생들이 쌤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두 페이지인데 누차 강조하지만 세상을 바꾼 자가 우리 한국대학의 표어입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런데 Why not change the world를 하려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동의 교육은 나를 변화시키는 교육이에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런데 나만 변한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제임스 헌터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 To Change the World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세상의 변화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종교운동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실패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뭐 때문에 살아있을까요? Faithful Presence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사람들의 포스는 다 모으게 되면 어마어마한 포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플루언스가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되지만 나 같은 생각을 하시는 우리 학부모 기도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컬렉티브 에포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할 겁니다. 한동대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의 역할을 할 사람들, 창조적인 소수, 크리스천도 소수잖아요. 그런데 창조적인 소수를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faithful presence, 거룩한 현존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게 한동대학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 바쳤습니다.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 닿을 때까지 복음의 사명,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나는 길 간다. 죽어도 간다. 그 바울사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난파선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울사도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된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그게 걸려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선다는 말은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물론 지금 시즌은 없죠. 그렇지만 저에게 부여된 사명, 한국대학교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제 방에 오신 분은 이걸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걸어놨습니다. 손님들도 다 보시라고 걸어놨고 저도 오피스 들어갈 때마다 저걸 바라봅니다. 서로들 와 있는 자리 거기가 바로 나의 선교지입니다.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페이스북 프레젠스를 나타내라.